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면 지수 법칙을 쓰는 거겠죠. 1번 보면 이렇게 합시다. 18이다라는 것을 2 곱하기 3의 2승 이렇게 만들어 놓고 3분의 1승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2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는 3의 2분의 3승이겠죠. 그리고 전체 루트니까 전체 2분의 1승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다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2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3승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밑이 같은 것끼리 지수 법칙을 써주죠. 그러면 개꿀딱 날라가겠네. 그러면은 3의 4분의 3 빼기 3분의 2승이라서요. 3의 12분의 9 빼기 8승이 됩니다. 즉 3의 12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x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x는 3에서 연속이래. 그럼 연속의 조건이 뭡니까?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이 또 같은 거죠. 즉 리미트 x는 3에 자극한 fx 자극한 값과 3에 대해서 우극한 값과 그 다음 함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끝났네. 요거랑 요랑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3a는 9니까 a는 3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a 값은 찾아줬고 f3 값을 찾으려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이렇게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에 3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얘 값은 8이다라는 것. 뭐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도 8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면 이걸 먼저 정리해볼까?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뀌고 세타가 되고 제 2, 4분면에 가기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코사인은. 그다음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얘는 역수가 되겠죠.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탄젠트 세타 되고 역수가 되고 그 다음엔 제 1, 4분의 각이니까 부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네. 얘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근데 그 탄젠트의 역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죠.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을 찾아달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삼각비가 주어졌네. 그럼 다른 삼각비 찾아라라고 한 뭡니까? 다시 시작을 외치죠. 다시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즉 2루트 6이 됩니다. 그럼 코사인 값은 뭐다? 5분의 2루트 6이다. 근데 친절하게 세타가 몇 사분면 가기든 나발이든 얘는 코사인이 양수대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믿어주면 되는 거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간을 보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 나왔지. 그럼 이거 나오면 쌤이 어떤 습관을 잡으랬노? 우기 의심이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의심해라는 것. 그래서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0부터 a까지로 바꾸고 2배로 바꾸는 순간 여기 기함수 취급을 받는 홀함수들 있죠. 홀수 차수 함수들 그거를 지워주세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2부터 나누고 시작할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놈 적분하러 갑니다. 미안합니다. 0부터 A가 아니라 0부터 2죠. 미안합니다. 여기 문제 있는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AX 세제곱 빼기 X 0부터 2까지 그럼 3분의 8A 빼기 2가 되고 그게 3분의 10이니까요. 그냥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A는 16이니까요. A는 뭐다? 2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보면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이라 했으니까 AN을 3 곱하기 R의 N-1승으로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A와 R로 A가 아니라 이제 R로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R 곱하기 R의 세제곱 분의 3 곱하기 R의 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R의 4제곱분의 3 곱하기 R의 5승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할 거 하면 R분의 1 더하기 R은 2분의 5가 되고 양변에 2R을 곱하게 되면 2 플러스 2R 제곱은 5R이다. 그러면 인수분해하기 좀 수월해지는 식이 만들어져서 R이란 값은 2 또는 2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 모든 항이 다 양수고요. 그래서 공비는 양수다 라는 거겠죠.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그 다음 여기 점점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항이 나아감에 따라서 그 값이 더 커진댔으니까 공비는 1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2로 인정되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되는 거라서 AN은 3 곱하기 2의 n-1승이 일반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n번째 항을 잡았을 때 그게 AM이죠. 얘가 10보단 크고 100보단 작게끔. 근데 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일일이 다 대입할란다. n에다가 1 넣으면 A1 자체가 3이죠. 그 다음에 계속 2씩 곱해 나가는 거니까 여긴 6, 여긴 12, 24, 48, 29에서 곱해 나가는 거야. 96, 19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A3부터 언제까지? A4, A5, A6항까지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M의 값은 3, 4, 5, 6 가능한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건 7, 이거 두 개 더한 건 11, 다 더한 건 18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같대요. 오늘 등차 수열이래. 그럼 우리는 원래는 AN을 A 플러스 N-1D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다 이거를 A라고 할까? A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A라고 바꿉시다. 첫째 항과 공차가 다 A로. 그래서 AN이다라는 것은 AN으로 설정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지만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일반항 모양이 등차 혹은 등비 아니면 자연수 거듭 제곱 K나 K 제곱이나 K 세제곱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소거형으로 만들려고 했어. 소거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유리화 한번 진행해보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an을 곱하게 되면 분모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잠깐만 적용시켜 줄 수 있다. 이 후항과 전의 항의 차이는 뭐랑 같더라? 공차랑 같더라. 우린 공차를 A로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요는 A분의 1이라는 상수가 밖에 T 나가고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 그리고 이러한 소거형 형태만 남게 되는구나. 그럼 굳이 지금 당장 식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 소거형을 조금 소거를 한다는 거지. 소거를 한번 해준다라고 하면 N에 1 넣기 루트 A2 빼기 루트 A1 그 다음에 N에 2 넣기 루트 A3 빼기 루트 A2 그 다음에 루트 A4 빼기 루트 A3 그 다음엔 루트 A4 언제까지 할 거야 어째 땡땡땡 나 없어지는 규칙이 바로 보이니까 98 넣겠습니다. 98 넣으면 루트 99 A99 빼기 루트 A90 아이고야 A98 맞네.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100 빼기 루트 A99 이렇게 돼서요. 없어지는 규칙이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에 한 개 살아남았으면 뒤에 한 개 살아남는다. 따라서 시그마 계산하면 A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 100이지만 얘는 100A 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정리 다 하면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그게 1이라더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일단 난 양변에 a를 곱할 거야. 그러면 루트 100 이거 같은 경우는 10 루트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빼기 루트 a가 될 것이고 그게 a다라는 거지. 그래서 9 루트 a는 a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도 돼? 왠지는 네, 양변 제곱해도 됩니다. 사실 뭐 상관없어요.
자, 양변 제곱하면 81a는 a 제곱. 그래서 a 막 날리면 안 되죠, 사실. a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a가 0이면 문제가 말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니까 a는 81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찝찝하면 a 제곱 빼기 81a는 0, a 빼기 81은 0 이렇게 해놓고 a는 0 or a는 81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첫째 항이 0이라고 하면 얘가 말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될 수 있잖아. 분모 0이 돼버리잖아. 그 말이 왜 없노?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보겠습니다. 뭐 그리지도 못할 이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리고 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사이값 정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사이값 정리. 잘 봐봐. 사이값 정리라는 건 이거거든. 연소함수 fx에 대해서 여기 넣었을 때 어떤 a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예를 들어서 여기 b를 넣었을 때 함수값, 이게 양수다. 그래서 fb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르다라고 하면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연속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항상 이게 연속함수인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좀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일단 무리함수가 나왔으면 항상 루트 안 이놈이 0 이상인 곳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분수함수가 나오면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 정의가 돼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정의가 됩니다. 즉 보기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구간 중에서 이 보기 중에서 구간 여기에 속하지 않는 보기는 일단 지워버리면 돼. 왜? 정의가 안 되는 곳이니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외에 보기들 모두 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있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주어진 구간에선 fx라고 하고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사이값 정리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fx랑 x축이랑 만나는 근 자체가 fx가 x축과 만나는 거, 는 0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걸 찾는다는 겁니다. x축과 꼭 하나의 실근만 가지니까 얘가 부호 변화는 이 어떠한 구간에서 부호 변화는 딱 한 번만 있을 거라는 거거든. 그래서 근을 찾아라는 것은, 근의 위치를 찾아라는 것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부호가 달라지는 지점, 함수값들의 부호가 달라지는 점을 찾아봐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가 0과 1, 얘는 1과 2, 얘는 2와 3, 얘는 3과 4, 4와 5 그 사이를 묶고 있으니까 우린 함수값을 f0, f1, f2, f3, F4, F5까지만 찾아서 이 부호 변화가 언제에서 언제로 바뀌는데, 어느 사이에서 바뀌는데 정도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 F0이라는 것은 0 빼기 1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 넣으면 1 빼기 루트 2 빼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빼기 루트 2. 그러면 0.5에서 1.xx 뺀 거 음수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2를 넣어주면 2 빼기 루트 3 빼기 3분의 1. 그럼 얘는 3분의 5 빼기 루트 3 이게 되겠네요. 와 씨. 참고로 말합니다. 참고로 루트 2는 1.4 정도 돼요. 루트 3은 1.7 정도 되고요. 루트 5는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6 정도 되고 여기서 1.7을 빼는 거니까 0보단 작습니다. 아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얘가 3분의 5가 클까 아니면 루트 3이 클까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제곱해서 비교합니다. 얘는 9분의 25고 얘는 제곱하면 3, 즉 9분의 27이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얘는 음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3 넣어주면 3 빼기 2 빼기 4분의 1. 그러면 4분의 3 양수가 됐네. 그러면 2에서 f2 x는 2일 때는 음수였는데 x가 3일 때는 양수로 바뀌었네. 그러면 답은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거 3번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 양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확인해 주십시오.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값, 이 사이에 있는 어떤 x 값에 어떤 x의 값을 기준 잡았을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곱했을 때 말입니다. 함수 값의 2배랑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다. 생각해봐야겠다. 뭐 x의 값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부터 4 정도까지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말입니다.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이 사이에 보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구간을 보면 이 값이 x는 a에서 연속인 구간도 있고 불연속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연속일 때랑 불연속일 때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속이라고 하면 좌극한 값이나 이렇게 표현할게.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잠시만 p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건 p 곱하기 p는 2p, 즉 p제곱 빼기 2p는 0, 즉 p가 0 혹은 p가 2일 때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 모두 몇면 0이면 A값, 네가 만족하는 A값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연속인 구간 중에서 함수값이 0인 곳, 여기 한 곳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 뭐가 되는 곳? 2가 되는 곳. 2가 되는 곳, 함수값이 2가 되는 곳 딱 한 곳밖에 없네. x가 3일 때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3이네 라고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불연속인 곳을 찾아야겠죠. 불연속인 곳은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x가 1일 때 이 등식을 생각해 보면 x는 1일 때의 좌극한 값은 1이고요. x는 1일 때의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x는 1일 때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그럼 거기에 2배를 해달래. 맞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 안 같아? 같구나. 그럼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는구나.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x가 2일 때도 확인해주면 2에 대해서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 2에 대해서 우극한 값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좌변, 이건 계산한 거죠. 그 다음 2에 대해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그게 2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0인데 우변은 마이너스 2네. 같지 않으니까 이건 인정 안 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는 x값, 즉 a값은 이거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좋은 문제네요. 됐죠?